네, 작년 봄이었습니다. 대낮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길 가던 아이들을 차로 치는 그런 끔찍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면서 당시 사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 흰 차가 가해 차량이죠.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비틀거려? 비틀비틀 질주하던 차량이 갑자기 반대쪽으로 이렇게 핸들을 꺾어서 인도로 돌진을 했습니다. 저 인도에 애들이 있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저 흰 차가 보이고 저 아이들이 보이는데 인도에 저기서 왼쪽으로 어떻게 된 방향을 틀어서 인도를 덮치는 겁니다. 네, 갑자기 핸들을 틀어서 아휴, 저기 지나가던 아이들 어떻게? 있었거든요. 아니 저건 지금 학교길에 스쿨존이고 거기다 또 인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애들한테 진짜 차 조심해라 그래봤자 지금 저거는 돌발 상황이기 때문에 저거는 그러니까요. 피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예. 이 끔찍한 사고로 인해서 9살 어린이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자,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어린이들은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도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거든요. 네, 그쵸? 맞습니다. 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인도에서조차 아이들이 이제 보호받지 못한다면 뭐 도대체 어린이들이 어디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저도 이 사고를 보면서 부모로서 굉장히 좀 참담하고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당시 사고로 이 피해자 아동은 병원에 이제 실려가서 11시간 만에 이제 숨지고 말았고 다른 한 아이도 머리를 크게 다쳐 뇌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아유. 네. 정말 화가 나는 부분이요. 당시 운전자가 만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세상에. 네, 당시 이제 현장에서 붙잡힌 운전자 60대 남성은요, 전직 공무원이었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면허 취소를 웃도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이 이번에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거 볼 때마다 음주운전은 정말 초범이라도 엄벌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이게 주변에서 봐도 음주운전은 네. 일정 부분 또 습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절대 안 되는데 왜 술만 먹으면 또 운전대를 잡냔 말이에요. 이러면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에 편리한 도구가 아니고 살상 무기가 되는데 이 살상 무기를 운영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고 직후 소주 반병을 먹었다던 이 가해자가 나중에는 말을 바꾸게 되는데요. 말을 바꿔서 한 병을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고 직전에 이 CCTV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자, 지인들하고 점심 식사하고 툴거려. 딱 봐도 지금 만취 그럼. 상태죠. 본인 진술로는 뭐 소주 약 한 병 정도를 마시고 운전을 했다. 5.3km 정도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지인들이 모여서 소주와 맥주를 합쳐서 한 10병 정도 마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도 말렸어야죠. 운전대를 잡고 가면. 근데 다 간 다음에 혼자 저러고 갔나 봐요. 지금 보면 일행들이 안 보이잖아. 아예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인데 저 상태로 차를 타고 운전을 한단 차 말이에요. 있는 대로 가네 지금. 가면 안 되죠.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죠. 저럴 야, 때. 저 상태로 운전을 하고 결국 9살 꽃다운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음주운전에 정말 온 국민이 공분을 했었습니다. 이 가해자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네, 검찰에서는 이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지만 법원에서 이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사실은 뭐 이 정도로 술에 취해가지고 운전을 했다라고 하면 살인죄랑 사실 다를 바가 없는데 그럼요. 네, 원심에서는 조금 이제 경한형이 선고가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검찰에서는 다시 항소를 해서 징역 15년을 똑같이 구형을 했고 피고인은 또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소를 포기했었습니다. 이 유족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건 뭐 어떻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네, 그럼요. 예? 그래서 당시 어머니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자기가 운전대만 잡지 않았어도 내 딸이 우리 여자 하나만 안 했어도 저런 사건이 지난 일어나지 8일 않았을 어린이 텐데요.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을 거둔 9살 배승아 양의 영결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세상이 변했으면 하고 이제 관련 법이든 처벌이든 그게 훨씬 더 강력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50세가 넘은 나이에 애지중지 키우던 늦둥이 딸이었다고 그래요. 어머니한테는 세상 전반이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사건을 계기로 차도와 인도 사이를 구분하는 가드레일 설치가 의무화되는데요. 이를 포함해서 이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올해 7월 말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승하양이 떠난 그 현장에는요. 지금 펜스 그리고 중앙 분리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설치가 조금 더 일찍 이루어졌으면 아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좀 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고 후에 늘 하는 얘기 있죠.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네. 또 생겼어요. 한 달 뒤에 이 사고가 있고 겨우 한 달 뒤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던 버스에 길을 건너려던 초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보죠. 이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이고요. 초록 불이던 차량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데 그런데 버스가 그대로 속도를 내고 가버려요. 신호가 지금 황색불로 바뀌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저기서 속도를 더 내네요. 아, 그러니까 확 가는 거예요. 사이에. 저게 아이들이 네. 지금 파란불로 바뀌자마자 달려가는 모습이 그럼. 지금 잡혔거든요. 아이들은 신호 바뀌면 그냥 훅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버스는 황색 신호등에서 저것도 바뀌니까 저 순간 지나가려고 훅 간 거예요. 빨리 더 소명 빨리 내려서. 가려고. 네, 저 상황에서 그리고 아이들은 신호 바뀐 걸 확인하자마자 네. 달려나갔던 앞에 간 거고. 거고요. 정말. 네. 피할 수가 없네요. 진짜. 음. 네.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회전 할 때 빨간불이면요. 특히 정말 일시정지하는 건 이제 기본이잖아요. 이게 작년부터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인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요. 아이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멈추고 좌우를 살펴야 하는데 거기서 속도를 내버려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서 더 제가 화가 나는 부분은 여기는 우회전 신호가 보니까 따로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제 평소에도 사고가 잦은 장소다 보니까 참. 우회전 신호를 이제 따로 설치를 해놨거든요. 상식적으로 사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면 그 우회전 신호가 당연히 빨간불로 이제 변경된다는 걸 알고 멈췄어야 되는데 이제 네.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네. 아니 버스 기사분이면 그 길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너무 테고 네. 거기에 그 시간쯤이면 아이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텐데 거기서 그래 이런 짓을 했어요. 네. 당시 운전자는 이제 그 신호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사고가 발생해서 이제 승객들이 이제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야 이제 사고 사실을 인식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버스에 부딪힌 조구는 바퀴에 깔려서 이제 크게 다치고 말았고 심정지 상태로 이송이 됐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고 이후 우회전 정지 신호를 받고 2초 만에 보행자 신호로 바뀌던 시스템이 현재는 10초 후에 바뀌는 것으로 변경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죠. 저렇게 바뀔 수 있는 걸 왜 진작에 바꾸질 않았는지 너무 답답하고요. 일단은 뭐 아이의 목숨이니까 이미 다 끝난 거잖아요. 네. 진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버스 운전자는 어떤 판결을 받았습니까? 네, 당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죄,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민식이법으로 적용이 돼서 구속이 됐고 검찰에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1심 재판부에서는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이고 다른 이제 비슷한 사건의 양형을 기준을 참작해서 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선고형이 한 어느 정도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고의가 아니고 과실이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구형보다 좀 적게 줬을 것 같은데 그럼 뭐 한 10년 정도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한 6년이 선고가 아, 됐습니다. 그래요? 그거보다 더 내려갔어요? 6년이요? 결과를 두고 이제 검찰은 선고형이 너무 이제 적다. 그리고 이제 피고인 측에서는 너무 이제 무겁다라고 해서 쌍방 항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조군의 아버지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네, 조근의 아버지는 그 1심 때도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도 징역 6년밖에 선고가 안 됐는데 이는 이제 경종을 울릴 만한 그런 형량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고 제가 나중에 아이를 떳떳하게 만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리고 지난 2월에 항소심 재판이 열렸는데 검찰이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네. 결과가 어땠습니까? 네, 항소심에서는 이제 1심과 달라진 그런 양형 조건이 없다라고 하면서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이제 재판을 방청했던 이제 조군 아버지는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했는데요.
이 특가법에서 사실 위험운전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떤 안전에 대해서 가중 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좀 더 이제 중한형이 선고되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하루아침에 아이가 떠났습니다. 이 부모님들의 마음, 심경은 뭐 얼마나 억울하고 아이, 또 그럼요. 원통할까요? 네. 저희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는 부분인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너무 화가 많이 나 있으시죠. 예, 사망사고 처벌이 너무 약하다. 법이 약하면 죄는 강해진다. 신호등까지 있는데 무법천지다. 스쿨존 위험지대에는 안전바 설치라도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좀 높일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네. 많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구역에 있는 거잖아요. 학교 주변인 거고. 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이제 그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유무와 무관하게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2022년 7월에 사실 개정돼서 시행 중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알게 네.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도 일시 정지하고 서행을 해도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셔야 되고 이걸 위반하게 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가 됩니다. 네, 뭐 조금 어린 유치원생들이나 사실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디서 이렇게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아이들은 앞서 영상 보셨다시피 신호가 바뀌자마자 달려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불법 주정차된 차량들이 이렇게 빼곡히 있는 경우에는 제가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만 정말 안 보이거든요. 그 사이에서 나오면. 그러니까 자꾸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는데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튀어나온 거다? 아니죠. 그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는 아니, 거는 그럼요. 어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곳에서는 내가 더 조심하고 아, 네. 주변 살피고 해야죠. 뒤에서 빵빵거리면 내려서 뒤에서 빵빵거리는 사람 뭐라고 그러십시오. 맞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네. 그래야 돼.